네, 위험과 위암 특집.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총론 같이 토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강론입니다. 어떠한 요법으로 어떠한 위험 또는 위궤양, 십이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할 수 있는지 강론 함께 토론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거 초간단 토론해 봅시다. 초간단 요약 토론. 왜 사암침을 써도 안 낫는가? 요결에 나와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아요. 어떠한 병증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플 때 신정격을 쓰면 낫는다고 해서 신정격을 썼는데 안 낫습니다. 내가 뭘 판단을 잘못한 건가? 대장정격을 썼는데 안 낫습니다. 아니, 왜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책을 다시 보니 혹시 내 병이 항적 여추인가? 그래서 다음 정격을 썼는데 역시 안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국노현해증인가? 그래서 폐정격을 놓았는데도 안 낫습니다. 요결에 하라는 요법 4개 다 했는데 어느 요법도 듣지 않습니다. 네, 안 낫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초간단 요약. 그러니까 안 낫는 이유를 알면 낫는 이유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험 특집이니까 위험. 34번님께서 토혈, 구혈과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순혈을 토출하는 것이나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다시 상기해 봅니다. 간이 놀랬는지라 음곡을 보하고 중봉을 서하라. 그러니까 간정격을 다 쓰라. 그러면 34번님은 무엇을 보셨길래 위 12장 궤양의 출혈 시 간정격을 쓰라 하신 겁니까? 급성 및 만성 간 질환은 응고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간 질환에 응고장애가 있다는 것을 서의사들이 뒤늦게 깨닫고 과연 34번님은 오르셨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34번님께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을 향해서 모두 다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한다고요. 인류 최초 동서의학 세상 최초로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든다라고 논문으로 발표하신 분 누구? 34번님. 그러니까 왜 34번님이 간정격을 써라 하셨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지 않고 삼침을 놓으니까 안 낫는다.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족구름풍 간목경은 그가 관리하는 장기인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1차적인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맥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온 몸의 항상성 유지, 그 유지력을 또 한 몫을 담당하지요. 그러니까 각 경맥에 육기적 기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학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언컨대 사암침 가지고 방국계나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도권이건 비제도권이건. 그러나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호 선생이 말씀하신 여기 각 경맥은 육기적 기운이 있다. 그것은 사암도인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사암침법은 안 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에 의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도 낫는 확률이 30%도 안 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니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30%도 안 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태음습 폐금경은요 태음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그러려면 여기 폐가
태음습이라고 하는 체액성 면역, 그것의 생산과 관계가 있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폐금경 피물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며. 동의학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습기겠지 뭐. 체액이겠지 뭐. 그러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는 오행상 수요 육기적인 기운도 차가운 물이니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에 방광정격을 놓으면 그러면 몸에 수분이 물이 막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아용 버전이에요. 유아용 버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아용 버전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폐라는 장부 자체도 생산력에 일조를 해야 돼요. 생산하는데 일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라는 것이 우리 몸 내부에서 체액 조절과 체액성 면역 등을 조절한다면 실제 위라고 하는 기관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라는 것은 기육의 면역력을 담당하고 기육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장이라고 하는 장부 자체가 면역력, 특히 체액성 면역력에 그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한의학 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족태음습 비토경이 관장하는 비장에서 체액성 면역력 조성이 약해지면, 기능이 떨어져서 약해지면 비정격을 놓으면 그것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실사구시로 실학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삼침을 놓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소음군화는 진짜 연력이란 말이에요. 그 연력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심화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장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력, 이것은 신장과 부신, 그러니까 신장에서, 신장 시스템에서 그 일을, 소음군화력을 증폭시키는, 아니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삼침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못 만들어내요. 그럴 때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신정격을 써서 그 소음군화력을 증폭시켜준다. 어떻게? 신장과 부신에서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잘하게 북돋아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족구름풍 간목경의 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력을 총지휘하는 거예요.
그게 고름풍이에요. 그러면 조고름풍 간목경의 장기인 간이 신진대사 및 우리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원래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 우리가 간 정격을 쓰면 정상적으로 그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장부들이 각 경맥의 유기적인 기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원래 특화되어 있어야 해요.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신학적으로 이해해야만 삼침으로 남을 고쳐줄 수 있어요. 또 스스로 자가치료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혹세문민의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거든요. 아유, 삼침은 만신이 굿하면 낫는 그러한 신통력은 없습니다. 네. 만신의 신통력을 기대했다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자, 오로지 나는 침쟁이다. 삼침의 설 팟캐스트. 나는 침쟁이라 방송에서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3, 4번님의 공식 제자가, 공인 제자가 바로 저예요. 접니다. 왜 안 낫는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낫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3, 4번님께서 요결에 간 정격을 쓰면 위 12장 궤양 출혈이 낫느니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수백 년 동안 읽어내려온 사람이 한두 번 이걸 읽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다고 책을 던져버리면서 에이 삼치몽틀인가 봐. 그러니까 답답해서 서의사들이 요결에 나와 있는 간정격증의 위 12장 궤양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사실에 모티브를 얻어서 그러면 간 정격을 놓아서 위 12장 궤양에 출혈된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서의사들이 연구했어. 서의사들이 연구하니까 간 질환으로 인한 소화성 궤양 출혈과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 만성 간 질환 환자의 소화성 궤양, 그리고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든다 등등을 확인한 거예요. 이들이 삼침쟁이에요. 이들이 3, 4번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의사들이 인베스티게이션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죠. 경맥은 그 특유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들로 그가 속한 장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보니까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드네. 조고름풍 간목경은 신진대사력이고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이니까 간정격을 쓰면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 생산을 증폭시켜 먹는구나. 서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깨닫고 3, 4번님을 향해서 위대하신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요 하고 절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서의사들만도 못한 삼침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아. 간경변 환자에서 소화성 궤양 출혈의 유병률 및 결과, 위장관 출혈은 일반적으로 정맥류 또는 비정맥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의사들이 보니까 간은 각 소화기관 시스템, 위, 비장, 소장, 대장에서 간 문맥이라는 그 고속도로 또는 국도 등을 통해서 그들이 흡수한 영양분을 또 그들이 관여한 영양물질을 간으로 전부 올려보내 주는데 그만 간 기능이 허약해. 간 기능이. 그래서 그 리버 포털 베인이라고 하는 그 도관이
도구 안에 흐르는 피가 역류해. 역류하니까 우들두들 무엇이 생겨요? 정맥류가 생겨요. 정맥류가 복강 내에. 그리고 비장은 붓습니다. 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또 상한론을 읽었지 뭐야. 도핵신기탕증조에 보면은 간 문맥의 역류 현상으로 소복 급결, 즉 복강 내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모티브를 얻고 연구를 하니까 맞았어. 그 이들이 동의학자야. 사실은 이들이 사암침자이고, 사암침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침을 놓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기 위대하신 사이언티스트 사암사부님은 실학적 관점에서 사암침의학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실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자. 자, 간 정격은 응곡과 곡촌의 N극을 부착하고 경구와 중봉의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 12장 궤양의 출혈을 멎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강론. 위염, 위 12장 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의 동의학적 치료법. 사암침 치료법이 아니고 여기 중경사부님의 처방을 사암사부님이 많이 인용하셨거든. 그래서 두 분의 처방을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먼저 초간단 요약. 위 12장 궤양의 특징적인 증상들. 여러 증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토론했지만, 여기 버밋, 그러니까 구토가 있을 수 있어요. 구역질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토막 번, 그러니까 속쓰림이 있을 수 있어요. 화끈거리는 자결감. 그리고 업셋 스토목, 배탈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르르 아프거나 강하게 아프거나 꼬집듯이 아프거나 등등. 그리고 loss of appetite,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vomit, blood vomiting. 그러니까 토혈이죠. 이게 토혈. 사암사부님이 확인하신 것. 여기 블랙 스툴, 이건 뭐냐면은 초콜릿 별을 본다는 거예요. 요거 따로 떼어놓고 어떤 사람이 수시로 구역질 또는 구토를 하면서 속이 쓰리대요. 그리고 배탈이 자주 난대요. 자, 요증을 주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요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식욕부진, 그리고 피를 토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암침 요법이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흑색 변은 아니야. 초콜릿 색깔의 변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초콜릿 색깔의 변까지 보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주로 상부 소화기관의 병증이라기보다는 하부 소화기관의 병증, 즉 12지장 이하의 출혈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적용하는 요법이 또 달라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제, 헛번. 여기에서도 왜 안 낫는가를 알 수 있어요. 헛번. 헛번은 뭡니까? 식도로 위산이 역류해서 아픈 거예요. 식도로 위산이 역류해서 아프다. 그러면 사암사부님께서 쓰신 요결에 탄산문, 즉 위산 과다증 조에 들어가서 어떠한 치법들이 있는가 보십시다.